책 내용 중에 1년에 최소 한 건 이상은 매수를 하기, 그런 챕터에서 임대사업은 부동산을 꾸준히 매입해야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하신 내용이, 특히 제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좀 나이대가 상대적으로 어리신 20대, 30대 자산이 아직까지 이제 많지 않으신 분들이,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목표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그분들께 와닿게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조언이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책에 제가 이제 그 1년에 한 건 이상 매수를 시도라도 이제 네. 성사가 안 되더라 시도하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매수하는 것도 약간 습관이거든요. 이거 감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작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격이 안 맞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시도는 계속 합니다. 세 달에 한 번씩, 5달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몇 번은 이제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감을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산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좀 진짜 이 투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이제 만약에 마음을 먹었으면 좀 빨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이제 직장 이제 입사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다는 게 한 3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 다닌 지 한 15년 정도 됐고, 임대사업은 한 12년 정도 됐는데 10년 이상 해보니까 진짜 빨리 하길 잘했다. 한 살이라도. 왜냐면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퇴직하고 이제 좀 시간 많을 때, 그때 뭐 경험도 뭐 이제 경험이 그때 없을 때죠. 퇴직하고 이제 나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할 때가 28 정도,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어린 친구가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일찍 했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뭐 자산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심을 섰다면은 조금 일찍,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 이제 나중에 퇴직하면 시간이 좀 많으면 그때 시작하겠다. 근데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공부를 많이 이제 해야 돼요. 확실히. 요즘에는 진짜 그 자산 가격이 많이 이제 뭐 급락하는, 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뭐 사놓으면 오르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이제 보는 눈을 많이 이제 길러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작게 시작해라. 작게 시작해라.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하려고 이제 그 시장에 나와 보면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원룸 한 동이 그냥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월세 세팅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계약서에 도장 찍고 다음 달부터 계좌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그러면은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 그 경험도 없이 이제 그런 매물을 먼저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뭐 소형 아파트 한 채, 작은, 아니면 이제 빌라 한 채, 그렇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만약 그걸 팔고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자신 있을 때 그런 이제 물건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 월세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물건을 덥석 사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축, 뭐 빌라나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게,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끔 시장에 나와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아무래도 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월세가 좀 왜곡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작게, 그리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뭐 20대 초반 후반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이르다 이런 건 아니에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 경험이 오래 쌓일수록 대처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뭐 퇴직 후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임대사업을 뭐 요즘에는 나이 지긋한 퇴직 후에 이렇게 뭐 시작한다 이런 거보다는 젊은 분들도 얼마든지 그 경험을 오래 쌓고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충분한 현금흐름, 원하시는 현금흐름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공감되는 말씀이 뭐냐면, 저도 항상 이제 뭐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룸 건물을 쉽게 오늘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물을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냐, 적정한 월세 수익률이 맞냐, 실제적인 좋은 수요가 꾸준히 많은 원룸 위치라든지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졌냐 안 키워졌냐 상황에서 덥석 그냥 공인중개사에서 얘기하는 뭐 여기는 몇 프로, 뭐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드리고 월세를 몇백만 원 통장에 넣어드리고
그 장밋빛 미래만 보고 덥석했다가 내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직 아닌데 덥석을 하면 아주 또 나중에 또 후회할 상황, 또 아주 피치 못할 상황으로 다시 되팔게 됐을 때 가격이 더 낮아져서 팔게 되는,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20대, 30대 분들 중에서 작게 시작하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데, 만약에 모아놓은 뭐 돈이 많이 없으신 분 중에서 의욕은 있고 공부는 많이 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돈을,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젊을 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을 빚을 내서 흔히들 말하는 뭐 영끌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투자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좀 자기 수양적인 부분, 요즘에 돈 모으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 만약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 단위로 해서 모아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 어떤 이제 젊은 여자분인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 1억을 모았다는 거가 기사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댓글을 보니까 뭐 좀 약간 냉소적인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와 1억이 무슨 돈이냐, 아니 알바에서 뭐 1억 모은 게 무슨 자랑이냐, 뭐 1억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부자분들이 하셨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가격, 그 금액을 모아본 사람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인내력이라든지 돈에 대한 그 뭐 뭔가 이제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을 무한정 모으는 것도 좋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요 정도는 내가 좀 바로 투자를 이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그 정도를 모으면서 자기 수양적인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측면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3천에서 5천 정도 만약에 그 자본금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레버리지를 좀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또 이제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영역하고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드머니가 작을수록 좀 위험한 투자에 목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돈이 좀 커질수록 덜 위험하고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돈을 모으는 거하고 레버리지하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네네. 저는 3천에서 5천 정도는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이후에 투자를 해봐라. 저도 3년 직장 생활 하면서 3년 동안 돈을 이제 안 쓰고 정말 모아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렇게 한 게 되게 그 잘한 것 같은 게 그때 처음부터 레버리지를 너무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하게 되면 그 자산에 대한 이제 시각 자체가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막 늘어나는 것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를 전세를 이제 갭 투자를 하더라도 전세를 끼고서는 사서 이걸 월세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의 그 자금을 모아야 되거든요. 이 전세 그렇죠. 세입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겨내야 그 정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연습, 인내, 그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너무 늦게 시작하지는 말고 좀 빨리 시작을 하되 초반에는 반드시 시드머니를 절제와, 내가 소비 절제와 통제를 통해 가지고 돈을 모으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돈을 모으는 것도 좋은 목적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인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절제나 인내를 키울 수 있는 네. 또 돈에 대한 시각도 또 아주 또 우리가 또 좋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론이 같네요, 보니까. 네. 임대 사업을 거기에 대하는 마인드,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 투자, 이 월세 수익형 이쪽 투자기에서 오랫동안 많이 또 투자를 하셨고 또 살아남으셨다고 우리가 또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지금 필요하신, 난 나중에 월세 수익을 난 좀 해보고 싶어,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에게 대해서 그런 마인드, 올바른 마인드, 어떻게 우리가 이 임대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선배님으로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께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요. 우선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가장 이제 네네.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저도 되게 그 좀 심적으로도 조금 힘들었던 게, 이게 그 자산의 이제 급등기에는 정말 임대사업 이거 해서 그 수익이 뭐 자산 잘 투자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버는 그런 사례를 보면은 약간 자괴감에 빠질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그 이제 유혹이라고 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자괴감이 빠지는 그런 거를 이제 심적으로 그 좀 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다, 뭐 5년에서 1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단기간에 이제 승부를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요. 정말 자기가 그 임대사업 하다가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 자산 다 팔아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뭐 나는 그냥 뭐 노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조금씩 쓰면서 그냥 살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대사업을 처음 하겠다고 만약에 했으면 최소한 저는 5년 길면 잘하면 10년인데 최소한 5년 정도는 한번 해보고 그만 이제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분명 5년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이 올 수도 있고 감이 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끌고 이제 나가면은 정말 10년으로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사업을 아까 뭐 초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뭔가 퇴직을 하거나 내가 뭔가 시간이 이제 생기면 그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들었으면은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퇴직 후부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워낙 장기적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그 하게 되면 전 더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20대 초반이라도 가능하면은. 왜냐면은 지금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젊은 친구들 때 부러운데 네. 그만큼 가능성도 많고 10년이라는 만약에 시간을 주어졌을 때 저는 이제 임대사업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왔지만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갭 투자와 임대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자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네. 그리고 아무리 갭 투자가 이제 뭐 어렵고 그렇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분들은 월세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중에 그 자산이 좀 더 올랐을 때 팔면서 또 수익이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성향마다 다르긴 그렇죠. 한데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는 않고 이제 임대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뭐 차근차근 늘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그리고 조급함.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임대사업은 분명히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임대인은 이것도 약간 마인드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히 제가 좀 놀란 게 가전제품에 있는 우리 보통 원룸이나 들어가 보면 이제 옵션들 중에서 가전제품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6개월마다 청소를 또 하는 것. 또 제가 또 놀랐던 것은 아까도 도배장만 그 부분에서 놀랬지만 용접 관련된 이런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기술을 장착하고 계시다는 말이야 하면서 제가 놀랐던 이런 책을 보면서 경험이 있는데 이런 도대체 이 계속적으로 직장인이시고 또 임대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발전하시려고 공부하시려 하고 계속적으로 이 안정된 틀 안에서 자꾸 도전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이 박완규 작가님의 그 원동력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다크호스님이 이게 물어보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까지 저는 지금 이제 뭐 직장인으로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이제 용접기술, 용접사 자격증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정비기능사, 와. 자동차 도장기능사, 자동차 관련 2개랑 이제 용접 쪽으로 해서 3가지 이제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 직장 다니면서 제가 틈틈이 이제 배우고 배우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취득한 자격증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이제 직장하고 전혀 관계 없는 기술들을 취득을 하면서까지 하게 됐나 봤더니 네. 가장 그 특징적인 하나가 그 도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도전을 해서 얻는 거 그거를 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속에 그런 이제 생각은 들 수 있죠. 네. 뭔가 이거를 해볼까?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는 경우가 뭐 이제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 지금 뭐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 외부 요인에 따라서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 도전 의식이 있을 때 항상 피하지 않고 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도전 의식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그거를 응해가지고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다크호스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거를 이제 블로그에서 처음 봤었어요. 네네. 우리 블로그 이웃이기도 하고 해서 네네. 이제 블로그를 보다가 오늘부터 이제 뭐 영상을 찍겠습니다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네. 예, 그래서 다크호스님도 그 도전에 이제 응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책을 쓰겠다는 것도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도전을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써서 책까지 나왔고요.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이런 그 도전, 한번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도전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뭔가 분명히 얻는 건 있을 거야. 네네.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뭐 자격증도 그런 전혀 이제 특수한 자격증도 따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자기 능력이 이제 그렇게 도전하면은 분명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삶에도 곳곳에 침투해서 뭔가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런 마음속에 도전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한번 응해서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유튜브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임대인이 갖춰야 될 그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을 건데 저는 가장 베이스로 깔려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임차인의 불편한 점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린다거나 또는 뭐 내가 직접 그런 좋은 도배장판 기술들을 익혀서 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 베이스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 성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실. 계속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주인의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성실성이 그러니까 저는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업은 뭐 단기 차익을 항상 말씀하시면 단기 차익을 통해 가지고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정권 같은 피를 이렇게 얻어 가지고 몇 억을 시세 차익을 내고 아파트 같은 것도 시세 차익을 이렇게 하는 이런 투자가 아니고 꾸준하게 월세 흐름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 관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우리 그 건물 자체도. 근데 여기에 밑바탕은 항상 마인드적인 성실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는 보통 안주하고 싶고 그 안정적인 그 안에서 우리가 보통은 벌써 외부로 나가기가 싫고 그냥 회사하면 그 조직 안에서 또는 여기서만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도전하는 것도 좀 두려운데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그 바탕 자체도 도전의식도 있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바탕이 돼야 되는 건 이게 계속적으로 성공해 나가시고 내 인사이트가 쌓이려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완규 작가님 같은 분이 임대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임대인들 중에서도 뭐 나쁜 분도 당연히 계실 거고 임차인분들 중에서도 뭐 좋은 분들 이렇게 안 좋은 분 계실 거지만 이런 분만 대한민국의 임대인으로서 있다면 임차인 임대인분 누구나 다 행복한 참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또 오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시국에 무슨 금리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무슨 뭐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한국은행도 계속적으로 금리가 뭐 4개월 연속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임대인들이 그 대출 받아가지고 다 건물 투자하는데 그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지금 무슨 수익형 부동산 또는 뭐 원룸 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임대사업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자산이 고평가됐을 때는 이 자산의 실제적인 그 가치가 아무래도 이제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산이 이제 저평가되고 조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가치 있는 물건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오히려 투자를 할 때 대출에 의존을 하거나 다른 외부 요인에 의존을 해서 그것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은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면은 대출을 끌어다가 투자를 해도 대출 이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출 하나만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시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한 건 또 이렇게 아파트 또 매입을 했는데 그 동호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잘 안 나오는 동호수인데도 갑자기 그렇게 또 급매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가격을 좀 더 조정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자체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내는 거하고 월세를 비교해 봤을 때 월세가 더 쌀 경우에는 그러면은 월세로 돌아오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갭 투자로 해서 이제 전세를 만약에 10개 정도의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 2개나 3개 정도는 월세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월세에 대한 또 임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임대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인드 자체가 이제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 경제 상황은 항상 나한테 유리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자는 뭐 저렴하지만 너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샀다가 이제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투자 못 하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돼서 내가 살 수는 있지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대출 받아서 이거 사서 내 이자 못 내면 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 생각하는 그 시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항상 안 좋습니다. 항상 좋은 상황은 없고 대신에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타개를 하느냐, 그리고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까 다코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이제 고금리고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졌다, 끝났다, 그런 분들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되게 뭐 저한테는 되게 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대출을 받지 않고 이 현금 흐름하고 기존의 이제 자금을 가지고 또 매입을 하고 또 그 이제 부동산들이 또 다시 또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매입을 하고 저는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외부 요인을 너무 자기 그 투자에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끔 타개해 나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끔 나한테 유리하게끔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죠. 공부를 지금 상황에 공부하는 게 좋은 게 갑자기 뭐 내가 아는 지인이 뭐 아파트 투자 잘해가지고 뭐 몇억 벌었다, 몇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공부할 의지가 사라져 버려요. 이거 진짜 내가 이거 공부해봤자 뭐하냐, 이거 아파트 잘 투자하면은 뭐 몇천만 원 벌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워낙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고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 공부를 해놔가지고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저축의 중요성, 저축은 그 시드머니를 이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 수양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1,000만 원, 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모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 자체도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최소한 저는 3,000, 5,000 그렇게 단위로 모아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라. 그리고 그 모으는 동안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렇게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실제로 이제 공인중개사도 만나보고 내가 살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마인드보다는 내가 진짜 살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또 얘기하면 또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그렇죠.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르고 또 이렇게 다른 투자자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런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제 붙잡고 가면은 분명히 기회는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힌트가 있는 게 최근에 그 아파트 하나를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네. 또 좋은 좋은 동을 매수하셨다고 하셨을 때 누가 봤을 때는 지금 왜 아파트를 투자하지라고 그런 또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도 계실 거지만 지금 오히려 그분들이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금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셨겠죠. 그 아파트를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투자로 이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계속 보면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좋은 가격이, 좋은 매물 나오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아마 그 전에 다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위기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게 아마 처음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채널 다코스TV 구독자 분들께 향후 또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을 꿈꾸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향후에 작가님의 목표, 계획 같이 좀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코스TV는 제가 이 책을 집필 계획할 때부터 되게 출연을 하고 싶었어요. 아유, 나중에 감사합니다. 책을 쓰게 되면은 꼭 우리 네. 다코스님하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출연하고 싶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영광적인 자리인데, 아유. 다코스님 저하고 이제 같은 임대사업자시기도 하고 임대사업자들 모임 카페 회원이기도 하고 우리 블로그 이웃이기도 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글로만 봐왔고 해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또 투자자들 위해서, 우리 초보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서는 여기에 정말 출연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코스TV를 보면서 진정한 투자자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콘텐츠로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좋겠고요. 네네. 우선은 저 뭐 앞으로 네네. 계획하고 목표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정되는 시기에 좋은 물건들을 많이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겠다 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살 때부터 월세를 역산해가지고 수익률을 따지기 때문에 네네. 매입 가격이 딱 어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 가격이 되면은 이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으로는 이제 책에도 제가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뭔가 네네. 사람이 목표를 글로 쓰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읽게 되면은 이루어지듯이 이 책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대형 서점도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책에 딱 써놨어요. 5년 동안 12채로 해서 이제 30채를 만들어가지고 최종 목표를 그렇게 잡는다. 그게 달성됐을 땐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우선은 그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갈 거고 지금처럼 무리하지 않고 현재 현금 흐름을 가장 잘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향후 이제 목표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책을 출판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출판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양극화가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액으로 뭐 거액을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투자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아마 다코스 TV를 보시는 분들은 되게 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검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투자법들이 너무 난무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저도 이렇게 다코스트 뭐 이제 TV처럼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책을 만약에 이제 쓴다고 하면은 그런 현실적인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책을 집필 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책이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8월 22일 날에 지금 나왔는데 이제 지금 촬영 날짜가 오늘이 3일인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석 전에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관련돼서 책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같은 또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또 고민 또 앞으로 목표, 계획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책 구독자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이셔야 되겠죠.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 그분들에 한해서 제 구독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댓글로 명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나는 임대인입니다라는 이 책, 박한규 작가님이 이 책을 나는 왜 꼭 받아봐야 되는가 관련돼서 성심성의껏 댓글을 적어주신 10분을 선정을 해서 추후에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이제 선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거기 정성스럽게 댓글을 포맷대로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10분을 추첨해서 이렇게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배송을 해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또 해주시고요. 저는 또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추후에는 또 지금 또 직장이시라서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추후에 또 유튜브도 개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화되어 있던 기술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투자 관련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배, 장판, 용접 관련된 이 너무너무 컨텐츠들이 이거를 섞이기는 너무 아쉽거든요. 추후에 영상화를 해서 또 이렇게 또 교육적으로 사업도 확장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께 임대사업을 꿈꾸는 초보자분들이라든지 희망하시는 분들께 더더더더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교육자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멘토로서 활약을 해주시는 것을 저도 하나의 또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긴 인터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편집 잘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또 같이 또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